안녕하십니까, 카마이스터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중국어를 조금 이제 할 줄 아시면은 한국에서 과연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우리나라의 젊은이들, 그리고 이제 그 방향을 못 잡고 있는 뭐 중년 분들을 위해서, 특히나 젊은이들을 위해서 제가 좀 하나의 그 방향을 제시해주고 좀 꿈을 줄 수 있을 것 같기 때문에 이런 걸 찍고요.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내용이 그 도움이 많이 되셨다면 꼭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우선은 짧게 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수원에서 중고차 딜러를 약 8년 정도 해오고 있는 사람입니다. 지금까지 이제 주로 이제 외국인을 상대해서 차를 팔았고요. 외국인에게만 이제 판매한 대수는 약 한 900대 정도 되고, 그 중에서 한 절반 정도는 이제 우리나라에 거주하고 있는 중국인에게 차를 팔았습니다. 일상적인 저의 그 하루 일과는 뭐 이렇게 됩니다. 뭐 낮에는 주로 이제 차를 팔고요. 그 다음에 저녁에는 이제 저한테 차 산 사람들, 친구분들, 친한 사람들이 몇 명 있어요. 그래서 저녁에는 같이 뭐 이제 뭐 만나가지고, 주로 중국 사람들이죠. 만나가지고 양꼬치엔 칭다오 이렇게 먹고 있고, 일주일에 보통 한 3번에서 많이 먹을 때는 뭐 한 6일 정도 양꼬치 오늘도 양꼬치, 내일도 양꼬치, 주구장창 양꼬치만 먹는 사람입니다. 조금 이제 뱃속에서 양꼬치 냄새가 올라와가지고 이제는 좀 줄이려고 합니다. 우선은 이제 중국어를 잘하시고, 영어가 이제 좀 부족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서울에서 이제 좋은 대학교가 아니면 솔직히 대기업은 들어가기가 힘들죠. 물론 중국어만 잘하시면 이제 중소기업 쪽으로 이제 갈 수밖에 없는데, 중소기업도 이제 또 이제 우리나라의 교포분들이 엄청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들어가기가 쉽지가 않고, 또 들어가봤자 급여가 낮죠. 그래서 약간 이제 사업적으로 보셔야 되는데, 제가 그래가지고 이제 중국말을 좀 하시면은 우리나라에서 할 수 있는 일이 한 5가지 정도 제가 이제 정리를 했습니다. 네, 우선은 이제 중고차 딜러입니다. 중국 사람 상대로 하는 중고차 딜러예요.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죠. 기본적으로 중국인이 우리나라에서 이제 그 인구수가, 합법적인 인구가 약 100만 명 정도 되고요. 그리고 이제 그 한국인으로 귀화한 인구가 한, 제가 봤을 때 한 20에서 30, 40만 명 정도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불법 체류자가 또 수십만 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중국 사람 인구는 한 200만 명 정도 되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우선은 인구수가 되기 때문에 중국 사람한테 중고차를 판다면은 분명히 손님이 찾아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중고차도 이제 중국인 딜러가 엄청 많죠, 요즘에는. 제가 봤을 때는 우리나라의 중국인 중고차 딜러를 하신 분들이 수백 명은 될 겁니다. 뭐 300, 400, 500명은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이제 한국 사람이 중국어를 할 줄 아는 한국 사람이다 이렇게 광고를 하게 되면은 일부 이제 중국인들이 분명히 찾아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중고차라는 거는 아무래도 이제 외국인한테 사는 것보다는 그 국내에 거주하는 정식 딜러한테 차를 살라고 하겠죠. 왜냐하면 이게 불안 심리인데, 자기가 예를 들어서 5년 후에 차를 팔게 되면 또 이 사람한테 팔고 싶고, 그리고 차를 타다가 또 여러 가지 문제의 경우가 생기잖아요. 차가 고장나고 하면은 아무래도 외국인들이기 때문에 이 뭐라고 할까요? 이 AS, 그 대처에 대해서 이제 좀 느리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사람을 다시 전화해서 찾는다고요. 그럴 경우에 한국인한테 그래도 사는 게 안전하다고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일부 중국인들은 그 중국어를 한다고 하면은 분명히 와서 사는 사람이 생길 겁니다. 그리고 이거를 수년 동안 하다 보면은 한마디로 이제 자기의 손님층이 생기게 되고, 거기에서 계속적으로 대차하고 뭐 사고 나서 차가 망가지고 또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보험 설계사예요. 보험 설계사.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중국어를 할 줄 아시는 여자분들, 특히나 이제 젊은 분들 30대, 40대, 지금은 이제 그 중국 사람들도 여자분들이 보험 설계사를 한국에서 엄청 많이 하십니다. 보험 설계사는 어떻게 보면은 중국어를 할 줄 아는 한국 사람이라고 하면은 더 많이 찾습니다. 중국차보다. 왜냐하면은 보험이라는 거는 외국에 와가지고 보험을 가입을 하는데, 한마디로 이 사람이, 설계사가 자기의 보험을 20년, 30년 관리를 해줘야 되거든요. 근데
과연 이거를 외국 사람한테 맡기는 사람도 있겠지만 이 사람도 외국인이기 때문에 이게 언제 중국으로 돌아갈지 모르는 상황에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중국말을 잘 하신다면 분명히 제가 중국 사람이라고 해도 여러분들한테 보험을 가입을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중국 분들은 다이렉트 보험 뭐 이런 거에 약하고 그다음에 또 인터넷 들어가서 이제 뭐 이게 자기가 가입을 하고 이런 부분이 상당히 이제 힘들 수밖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설계사가 필요합니다. 실질적으로 제가 아는 중국 여자분들도 몇 명이 보험 설계사를 하고 있고요. 보통 평균 수익이 400에서 500 정도 됩니다. 보통 세 번째는 이제 핸드폰 가게죠. 핸드폰 가게 같은 경우는 이제 경기도 수원역 근방, 그리고 이제 안산에 이제 안산역 근방이죠. 그쪽에 가면은 중국 사람들 또는 외국인을 상대하는 핸드폰 가게가 전부가 다 이제 외국인 상대거든요. 수원역 같은 경우도 수원역 핸드폰 가게에 다 중국인 직원을 한 명씩 씁니다. 그 말은 이게 핸드폰 가게는 중국 사람들이 직접 경영을 하기가 힘들어요. 이게 왜냐하면은 핸드폰 가게를 하기 위해서는 그 요금제나 그 다음에 그 핸드폰이라는 거 이제 통신사에서 정책이 매일매일 바뀌어가지고 이제 이메일로 내려오는데 이게 내용이 장난이 아닌 게 많아요. 그리고 요금제가 또 매일매일 바뀌고 하기 때문에 중국 분들이 이거를 한국말을 아무리 잘하신다고 해도 요거를 내용을 보면 눈에 안 들어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영문이 많거든요. 외래어가 많기 때문에 무슨 요금제, 스마트 요금제, 뭐 어쩌고 뭐 레귤러 요금제, 뭐 어쩌고 이게 안 들어온다 그 말이죠. 그래서 핸드폰 가게를 직접 경영을 하면은 중국말 하시면은 중국 직원을 안 써도 되고 거기서 인건비가 뭐 200만 원, 250만 원 줄고요. 또 아무튼 핸드폰 가게 중국어 하실 수 있으면은 경영을 하시면은 분명히 괜찮아요. 근데 또 한 가지 주의하실 점. 핸드폰 가게에 중국어를 많이 붙이면 안 돼요. 왜? 많이 붙이면 한국 사람이 안 들어옵니다. 이거는 중국 사람만 상대하는 핸드폰 가게인 줄 알고. 그렇기 때문에 그냥 일반적인 핸드폰 가게도 가되 핸드폰 가게에다 이제 뭐 좀 작게 이제 붙이시면 돼요. 뭐 예를 들면은 뭐 라오반 호의 중원, 그다음에 뭐 라오반 더 100%중원服务 이런 식으로 이제 붙이시면은 지나가는 중국 사람들이 이제 들어오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하나씩 고객을 쌓아가면은 핸드폰 가게 분명히 괜찮습니다. 제가 해봤기 때문에 알고요. 자, 그리고 네 번째는 이거는 되게 핵심적인 직업이죠. 그리고 요거는 개인적으로 제가 30대 중반이면은 제가 분명히 했을 겁니다. 근데 저는 지금 나이가 이미 이제 40대 이제 중반으로 가고 있는 나이인데, 요거는 뭐냐면은, 건설 현장에서 오야지를 하면은 큰 돈을 벌 수가 있어요. 우리나라의 건설 현장의 90%는 지금은 거의 다 교포 그리고 한족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설 현장에서 기본적으로 중국말을 해야지 중국말로 모든 일이 돌아가고 있어요. 한국말은 거의 없어졌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나라 건설 현장에서. 그러면은 오야지는 뭐냐? 오야지의 일은 간단해요. 제가 말씀드리는 오야지는 대빵이에요. 자기의 비즈니스, 사업을 하는 오야지인데 오야지의 일은 뭐냐? 일거리를 따오는 거죠. 그리고 또 중국 사람을 고용을 해서 현장에 자기가 내보내는 건데 이게 왜 돈을 버냐? 요거는 약간 비밀인데 예를 들어서 제가 1억짜리 건설 현장을 하나 따왔어요. 그러면 제가 중국 사람을 50명을 씁니다. 거기에는 불법 체류자도 있겠고 교포 합법도 있겠고 씁니다. 써가 일당을 제 돈으로 하루에 예를 들면 12만 원, 13만 원 현금으로 이분들한테 다 결제를 해주는 거죠. 그리고 그 건설 현장 일이 끝나면 제가 건설 현장에서 이제 1억을 입금을 받는 건데 이게 그 인당 계산이 돼가지고 예를 들어 한 명에 16만 원 또는 많이 받는 18만 원을 받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일꾼들한테는 12만 원, 13만 원을 준다 그 말이죠. 그렇게 되면은 차액이 5만 원, 4만 원이 생기는데 이게 일꾼이 늘어나면 날수록 그리고 건설 현장을 내가 많이 따면 딸수록 이게 수익이 엄청 늘어납니다. 그래서 제가 아는 동생이 있는데 그 사람은 실질적으로 월에 5천만 원을 벌어요. 그 동생이 지금 일꾼이 80명 정도 있고 건설 현장을 보통 2개에서 3개를 해야 되는데 이게 돈을 건설 현장에서 결제를 받으면은 그게 다 돈이에요. 그러니까 70명을 하면은 한 사람 앞에서 최소한 하루에 3만 원, 4만 원씩 제가 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거를 하려면은 첫 번째 중국말을 할 줄 아셔야 돼요. 왜냐하면 일꾼들한테 일을 지시를 해야 되거든요. 두 번째 한국어를 잘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한국 업체와 협의를 해서 일거리를 따와야 되거든요. 그리고 결제도 받아야 되거든요. 그리고 세 번째, 일머리를 알아야 돼요. 일머리를 알려면 실질적으로 건설 현장에서 일을 2년에서 3년을 해봐야 됩니다. 근데 저는 나이가 이미 42살이기 때문에 엄두를 못 내죠. 제가 지금 가서 무슨 뭐 건설 기술을 배우겠습니까? 그래서 꼭 젊으신 분들, 30대 중반이면은 건설 현장 가서 2, 3년 일머리를 배우고 중국말을 잘하시고 한국말을 당연히 잘하시겠고, 그러면 일거리도 따오고, 그 다음에 중국 사람도 자기가 모집을 해서 현장에 이제 배치를 하고 하면은 분명히 돈이 월에 2천에서 3천, 많이 벌면 5천도 법니다. 일머리는 왜 알아야 되냐? 일머리를 알아야지 견적을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견적을 잘못 넣으면은 한마디로 나가리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일을 알아야지 견적을 정확하게 넣어가지고 자기가 돈을 벌 수 있는 낮은 견적을 넣고, 일머리를 알아야지 일꾼들한테 일을 시킬 수가 있는 거죠. 요거는 좀 3D 업종이라고 꺼리시면 안 되고, 그래도 깨끗하게 지시만 잘하고 하면은 깨끗하게 일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중국어를 잘하시는 남자들 같은 경우 요거는 정말 한번 해보시면 괜찮아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에는 이제 부동산이에요. 요거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하려고 하는 거죠. 제가 아마 내년부터는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공인중개사. 왜 이게 중국말을 잘하면은, 왜 하면은 유리한가? 공인중개사 같은 경우는 이젠 중국분들, 특히나 교포분들이 시험을 준비를 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시험이 쉬운 시험이 아니잖아요. 한국어를 정말 100% 이해를 하고 해야지 이 시험을 준비를 할 수가 있는데, 물론 교포분들이 공인중개사를 하시는 분들도 있긴 있어요. 극소수가 있습니다. 중국 사람들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이 있어요. 예를 들면 이제 경기도 수원역 근방이고요. 그 다음에 안산 있고요. 그 다음에 대림 있고요. 구로 있고요. 자, 여기에서 부동산을 개업을 하게 되면은 어떻게 돈을 벌 수가 있냐? 거기에 있는 대부분의 건물들, 오피스텔, 원룸, 빌라들은 대부분 80%에서 90% 또는 100%가 중국 사람입니다. 근데 집주인은 한국 사람이에요. 한마디로 뭐냐면은, 내가 중국말을 할 줄 아는 공인중개사라고 광고를 하면은 이분들이 분명히 당신을 찾아가지고 집의 관리 또는 그 신축 건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분양을 전체를 맡겨버립니다. 그러면은 이게 이제 예를 들면 이제 월세라는 것도 중국 사람을 구해준 다음에 계속적으로 관리를 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무슨 뭐 하수도가 터졌다 하면은 가서 봐줘야죠. 뭐 관리비 날라왔다, 이런 게 계속적으로 관리를 해줘야 되는 건데, 이게 집주인들이 이제 귀찮기 때문에 공인중개사가 중국말을 한다고 하면 분명히 그쪽으로 다 맡기는 경우가 많아요. 관리비 주고요. 뭐 한 달에 얼마 줄 테니까 네가 이 건물을 다 관리를 해달라. 근데 그런 건물을 몇 개만 잡으면은 분명히 밥벌이가 되죠. 그래서 이 공인중개사는 중국분들, 특히나 교포분들이 접근할 수 없는 영역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요. 중국말을 하실 줄 알고 공인중개사에 관심이 있으면 분명히 하면은 나중에 미래가 좋습니다. 뭐 오늘도 제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게 항상 말이 길어져 가지고 제가 앞으로는 더 줄이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이제 말씀드린 거 분명히 이제 젊은 분들이 많이 보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도움이 되셨다면은 꼭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